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요? 운전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자율주행차 사고 소식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현실과 이상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이 센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잘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집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환경을 우리가 보자면은 배가 주행하는 그런 바다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하늘과 같은 그런 환경과는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아주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자유도는 누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어떤 임무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까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자율주행의 영역이 바로 땅 위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도심 환경에서의 주행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고속도로 환경보다 훨씬 가변적인 상황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도로 건설이라든지 차량 정차라 임시정차의 차량들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차선이 불분명하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신호 교차로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심 환경에서의 주행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인식의 대상도 아까는 제가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그런 인지 센서들이 총동원돼도 인식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눈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낙엽이 이렇게 빽빽이 우겨진 어떤 그런 길이라든지 아니면 앰뷸런스 또 스쿨버스 이런 특수 차량들은 또 인식이 어렵고요. 또 자전거 같은 것도 사실은 인식이 꽤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게 제 경험적으로 이 경찰관의 수신호는 아주 어렵습니다. 수신호만 사실은 잘 인식을 해도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상에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주행 환경들,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앞에 불법 차량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이삿짐 차량이 이삿짐을 내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교행도로에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길이 막혀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양보를 할지 또 추월을 할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또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쉽게 운전을 합니다만 인간 운전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추월해서 가운데 중앙 분리선을 넘어서 운행을 해라 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그게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인간 운전자처럼 운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생각을 하는 끼어들기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끼어든다는 얘기는 바로 앞차나 뒤차 혹은 옆에 차하고 일종의 교감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교감을 하는 행위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서 이 끼어들기도 상당히 난해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원형 교차로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원형 교차로인 경우에도
최근에 또 도입되기 시작한 그런 새로운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원형 교차로에 있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규정을 잘 지키는데 이 다른 차량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준수를 하지 않는 적응이 안 돼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불법 운행하는 차들이 많다는 얘기죠. 원래 원형 교차로는 원형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인간 운전자들이 준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대처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도 참 어려운데요. 저희가 교통신호체계를 설치하거나 또 개발할 때 사람이 운전을 편하게 또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차로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신호등을 머리 위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러 곳에 이중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머리 위에 설치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느낌상으로. 그렇지만 자동차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널리 보급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교통 신호 체계에도 저희가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술적인 얘기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현실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술을 분류하는 그런 5단계의 기준을 누가 이 브레이크와 엑셀과 운전대를 조작하느냐, 또 전방을 누가 모니터링하느냐, 또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제어권을 가져오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 개발의 단계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을 운전자가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부터는 주행 환경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단계 자율주행의 문제는 주변 환경을 자동차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제어권을 사람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단계까지는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제어권을 넘길 필요가 전혀 없는 4단계 자율주행부터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그 사이쯤에 있는 3단계 자율주행이 약간의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2단계 자율주행 기술도 자율주행 기술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차가 일으킨 사고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전기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사고의 원인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고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차로 우회전이라든지 아니면 교차로에서 직진이라든지 아니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이라든지 또 주행 중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를 꽤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센서의 오작동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고가 몇 해 전에 발생했던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의 유형인데요. 앞에서 지나가는 그 차량이 그 트레일러지 않습니까? 그 트레일러가 앞에 지나갈 때 트레일러의 긴 그 흰색을 차량의 흰색을 하늘의 구름과 같은 색깔로 오인을 해서 이 차가 없는 걸로 차가 인식을 하고 바로 차량에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트레일러 밑으로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바로 이 사고의 원인이 말씀드렸던 바처럼 이 카메라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사실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구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보는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빛에 의한 오작동들 아니면 다른 환경적 특성에 의한 오작동으로 인한 그런 사고들의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오용과 남용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의자라는 걸 개발할 때 사람이 앉는 목적으로 개발을 했지 의자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논다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코끼리가 앉는 목적으로 의자를 우리가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개발된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제대로 또 적당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 이 문명의 이기를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운전자가 거의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현실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2단계,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보조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운전자는 운전의 제어권을 가져가야 되고 또 운전을 대신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난해한 상황에서 운전을 자동차에다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내준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운전자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언제나 운전자의 역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짤막하게 짚어보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많은 분들이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벌써 이거는 5, 6년 전 예측이었는데요. 그 예측이 지금 조금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의 상당 부분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현상이 이러한 예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바로 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95%의 기술이 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든지 그런 모든 기술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운전을 하는 모든 상황에 맞게끔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했다 손 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우리가 확보 또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넘게 또 앞으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우리가 베이스 캠프까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지만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그 짧은 그 구간 몇 킬로 정도의 구간은 사실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난코스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중화의 길은 이 에베레스트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남은 거리에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술 개발의 이 어려움은
상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쉬운 길을 걸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길은 더 힘든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해서 그 세계적인 개발 동향과 기술의 흐름, 또 여러분들이 2단계, 3단계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시거나 탑승을 하실 때 반드시 지키고 기억하셔야 될 그런 상황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또 안전 운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